기아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2017년까지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려 탑5에 진입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하경제는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고가 브랜드 가치가 1조 9천억 달러로 평가돼 조사 대상 39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고 산업정책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로 사흘째 하락을 했습니다. 고병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6포인트 내린 2013.67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 발표되는 등의 호재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미국채가 상승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돌아서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33억 원, 기관은 906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만이 1,1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1.93% 떨어졌고 통신업과 섬유, 의복, 의약품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운송장비와 철강, 금속, 기계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하면서 향후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제시했지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2.29%나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신한지주 등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기아차, 포스코 등은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2.74포인트 내린 525.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3원 내린 1,060.9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삼중전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또 상관관계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중국의 향후 10년간 정책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중전회에서 나올 중국의 개혁 분야 중 친환경 및 대외 개방, 소비 증진과 관련된 업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삼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 체질을 기존의 생산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중회의에서 다뤄질 토지개혁과 금융개혁은 환경보호와 맞물려 에너지 소모가 높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의 강인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진핑 주석은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상대방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무게추가 소비와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았던 소재와 산업재 업종은 이번 삼중전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 센터장은 중국 산업구조조정의 주 타겟은 소재와 산업재 등 굴뚝 업종이 될 것인데 일단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도 우리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관련 업종과 소비 업종은 거대 시장의 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손이창 현대증권 연구원은 중국 삼중전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요 분야 중에는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쪽은 친환경 및 대외 개방 분야라고 지적하며 환경 개선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업 현대화를 위한 친환경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문화와 교육, 의료, 스포츠 등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삼중전회가 국내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 내지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친환경 소비 업종보다는 소재와 산업재 업종이 국내 정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용준 하나태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삼중전회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개혁 로드맵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을 제조업에서 소비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 재차 강조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이 IT와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소비 시즌 맞아서 IT 업종은 더 사고 좀 밸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팔고 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습니까? 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IT 업종을 101억 원어치 사들이며 4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월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5조 9,356억 원어치의 IT 업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순매도로 돌아선 이달 4일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 상위 목록에 올리면서 IT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열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이날 외국인 매매는 57억 원 순매수를 보였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5,0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팔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9일 연속으로 1,137억 원어치를 빼내갔고 현대차 주식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나흘 연속 792억 원어치를 내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지난 8월 23일 이후 한동안 적극적으로 대규모 대형주 매집에 나섰던 만큼 매수 행진이 주춤해지면서 업종별 수급 차별화가 나타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정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그동안 저평가 매력과 경기 회복 수혜가 컸던 한국 주식을 매수했지만 11월 들어 매수 강도가 둔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서 부담이 커진 일부 종목을 팔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주의 경우 그동안 판매 지표 등이 선전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환율 민감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은 11월 말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연말 소비 시즌 수혜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차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소식을 고병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2017년까지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려 탑5에 진입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 5% 이상, 기아차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특히 현대차는 포드와 BMW를 제치고 유럽 시장 내 5위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9월까지 시장 점유율 3.5%, 기아차는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하경제는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1.4% 감소했는데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발급 건수가 줄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9월까지 48%에 그쳐 지난해 61.7%에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사 보관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성 상품 계약 고객이 계약 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1조 9천억 달러로 평가돼 조사 대상 39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고 산업정책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16조 원으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지난해와 순위 변동 없이 2위와 3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 교수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3%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금 인상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이 가장 큰 통화정책의 활용을 주문했습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를 통해 원화의 평가 절상을 막으면 수출이 늘고 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이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고 사회적 지지감은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에 불과해 OECD 평균 6.62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지지감 조사는 77%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네, 지난 9월 5개월여 만에 드디어 우리 개성공단이 다시금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 철수를 고려 중인 업체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개성공단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부 양철민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6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두 곳이 공단 내 법인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와 개성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인 지난 9월 16일 이후 섬유업종 한국과 전자업종 한국 등 총 2개사가 공단 내 법인 자산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2개 업체는 개성공단 내 별도 토지를 분양받고 공장을 세워 사업을 벌이던 곳으로 원청 기업의 주문량이 가동 중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경영난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통일부의 자산 매각 신고 등 정식 철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섬유업체 한 곳이 현지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 토지만 분양받고 공장을 세우지 않은 업체 7곳도 수출입은행 측에 경영보험금을 반납하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내에는 주문량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업체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곳 외에도 10여 개사가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데 개성공단의 먹구름이 들이운 상황입니다. 네, 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등 분위기가 꽤나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바이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입주기업들은 5개월 동안 공장 가동을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바이어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개성공단의 불안정한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분과위 회의는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 또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기간 중 최초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진척되리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점 또한 입주기업들의 사업 철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많이 안 좋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예, 우선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사태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 중 몇 개 기업이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장 인수를 위한 승인 요청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매매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관계가 다시금 냉각기를 맞고 있는 데다 북한과의 협의 없이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우 난감해하는 눈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 추가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 해제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하지만 개성공단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인데 이 북한의 돌변하는 태도 때문에 상당히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빨리 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양철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재무책임자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IT업계 전문가 등 400여 명 초청한 가운데 제2회 애널리스트 대회에서 공격적 M&A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인 성장 덕분이었고 M&A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영 대표이사 부회장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상대 회사가 우수한 기술만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계 100대 부자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100대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산은 117억 달러로 세계 97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70억 달러로 세계 189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로 729억 달러 자산을 보유했으며 2위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으로 697억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TV, 모니터, 노트북 PC 등에 쓰이는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3분기에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 26.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009년 4분기부터 16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서치는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도 점유율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LG 디스플레이는 4년 연속 세계 1위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LG화학이 산림청과 함께 경기도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친환경 숲길은 에코 하이브리드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 하이브리드 길은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LG화학과 지난해 3월 친환경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산림청과 함께 친환경 숲 만들기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 보호 활동 영역을 대폭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